이제 이때까지 해서 우리 일단은 크게 소다음에 3개 있거든요. 2개가 끝났어요. 1개 남았어요. 생태계. 첫 번째 것은 앞부분은요 우리 통합각 2에서 배웠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개체군, 군집 이런 거 뭐 나오니까 거기서 좀 추가하고 또 통합각 1에서 우리 탄소순환 배웠던 거 기억나요? 탄소순환 배웠던 거 기억 안 나? 모래순환, 탄소순환. 그 중에서 탄소순환 나오고 그다음에 질소순환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생태계 파격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반이 되거든. 반은 안 되나? 또 아니구나. 아무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부분 내용은 통합각 내용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생명과학 이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생명체의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그랬어. 근데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됐었다 얘기했었지. 동물의 경우에는 이 사이에 기관계, 식물의 경우에는 이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갔었고. 자,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개체가 이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다 같이 살잖아.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요. 일단 개체군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더라.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 이 군집에다가 주변 뭐 환경 요인이 추가되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더라. 자, 우리 개라고 하면은 우리 통합학원에서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우리 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어. 서로 뭐 한다고? 상호작용하더라. 뒤에 가서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체, 여기도 개체로 나가네. 개체란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개체군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하는 어떤 종? 같은 종. 우리 지금 사람, 개체, 군이지. 그다음에 여기 뭐 참고사항으로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은 다른 개체군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개체군, 저기 뭐 서울에 있는 사람 개체군, 다른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여러 개체군이 존재하고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군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군집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포함해서도 기생물 환경과 포함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 통합과 2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뭐 생태계 이 시스템에 좀 초점 맞추려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우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생태계는 크게 생물 요소랑 비생물 요소로 구분된다, 구성된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생물 요소는 그 생물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역할, 이번에 생물 요소를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한다 했는데, 역할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역할 뭐라 그랬어요? 이 역할 아무도 기억나? 양분을 얻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생산자 먼저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말이 정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을 한다. 요거 되겠지. 스스로 영양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뭐 나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서 영양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생산자를 다른 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독립적으로 영양분 만들 수 있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산자의 대표적인 예시 식물이고요. 식물. 우리 식물에 영록체 있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류. 새 아니에요. 미역, 김, 다시마. 원생 생물입니다. 원생 생물 계속해 있어요. 여기 조류라고 하면은 새가 아니라 미역, 김, 다시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저기 하천에 녹조 이빨 때 있잖아. 녹조류, 조류에 해당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영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역 생각해보면 약간 짙은 초록색이야. 소비자 보세요. 우리 소비자의 경우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는 스스로 약품을 못 얻는다. 따라서 다른 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기물을 얻는다 얘기하자. 유기물. 그래서 같은 논리 좀 가볼게요. 분해도 마찬가지로 얘도요 스스로 영양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생물을 통해서 얻을 텐데, 영양분을 얻을 텐데, 유기물을 얻을 텐데, 그 방식은 생산자, 소비자, 다른 생명체의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얘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소비자로 올라갈게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먹이 사슬의 위치에 따라서 나 생산자 바로 먹는 소비자야. 대표적인 초식동물들 1차 소비자. 그 초식동물을 우리가 먹고 있지. 뭐 우리 소도 먹고 돼지도 먹잖아. 우리는 그렇게 보면 2차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생태계에 따라서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생태계 그 위치에 따라서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차 소비자 대표적인 예시는 초식동물, 2차의 경우에는 육식동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분해자의 예시는 세 개를 좀 기억하라 그랬다. 버섯, 세균, 곰팡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 분해자 조설부터 읽어보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필요한 거 얻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분해된 이 무기물 있잖아요. 이걸 자체를 환경으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돌려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 분해자 입장에서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무기물로 분해를 했어. 근데 그 무기물을 처음에 생산자가 환경에 있던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었잖아. 이거를 소비자가 먹었지. 그럼 얘네들 둘 다 유기물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죽거나 얘네들 사체 배설물을 통해서 무기물을 분해했지. 그래서 그 남은 무기물을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라. 그럼 이 다시 돌려보내진 무기물을 가지고 생산자가 또 유기물 만들어내고 돌고 있지. 물질이 순환하고 있네. 뒤에서 나옵니다. 탄소순환, 질소순환. 자, 그다음에 또 소비자와 분해자를 보시면요, 얘네들은요 스스로 영양분을 못 만드니까 다른 생물이 필요해. 나 영양관계가 종속됐어. 어디 속박돼 있어. 좀 엮여 있어. 다른 말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십니까? 참고로 조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말해준다고 까먹었네. 자, 내려갈게요. 우리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비생물 환경으로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무기염류 등등의 물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뭐 생활 터전을 제공한다.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우리 통합과학 2기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았냐? 개체군 A가 있고 개체군 B가 있고 얘는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겠지. 얘네가 군집을 이루고 있고 이 군집에다가 비생물 요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 그림 많이 봤잖아. 그리고 화살표로 얘네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하고 이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도 상호작용하고 환경이 이 생물 요인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이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 환경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예시를 찾았잖아. 기억나십니까? 5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걸 달력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고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찾을 수 있겠지. 볼까? 느티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한다. 주어를 찾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이 예시를 보시면은 햇빛 받아서 느티나무가 광합성할 수 있는 거지. 햇빛 비생물 요소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생물 요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잎의 두께가 다르다.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무슨 조직이 발달해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이 두껍다 했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생물 요소가 여기 비생물 요소.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 안에 있는 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가면서 토양이 영양분이 좋아지고 지렁이가 흙속을 또 지렁이 두더지가 흙속을 파헤치면서 하면 토양에 구멍 뚫렸을 거 아니야. 공기가 작동하겠지. 또 좀 부정적인 요소긴 한데 인류의 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겠다. 얘도 이거 아니야? 다음 3번 생물 요소끼리 그러니까 붉은 여우가 붕어를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늑대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다. 생물 요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올 것 같고 통합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마우스가 어디거든요? 내 마우스가 여기 있네. 자, 다시 쳐봅시다.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물이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 개체군이 모여 살아가는 집단, 군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생물 요소의 세 가지: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그럼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그 역할, 뭐라 그랬어? 양분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등 비생물 요소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OX 1번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비생물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다. 맞지? 됐나요? 영향 주고받고 있다. 두 번째, 식물과 조류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광합성. 따라서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 3번,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분해한다. 소비자가 아니라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4번,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나 에너지를 자기가 가져가고 남은 무기물은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더라. 이로써 생태계 내에서 물질이 순환하더라. 5번, 생산자와 소비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 주고 받는다.
생산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소비자가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생산자가 할 수도 있고. 6번 빛, 공기, 물, 온도, 토양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요소이라 맞고요. 7번 생물 요소와 미생물 요소가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생태가 유지되지 않지. 쉬울수록 말장난이 심해질 것이야. 맞죠? 느껴봤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2번 이제 나가는 거. 자, 고라니 생물 요소, 풀 생물이야 미생물이야? 생물이지. 가끔 비생물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네. 그러면 얘는 디귿으로 써주면 되겠다. 다음에 아까 나와있는 햇빛을 받아서 햇빛에 의해서 느티나무가 광합성을 하더라. 햇빛 비생물 요인이고요. 느티나무 생물. 비생물이 생물한테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주고 있네. 지렁이 생물 요인이고요. 생물 요소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독일성 비생물 요소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에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영향을 받고 있네. 생물 요소고요.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데 미음이 되겠다. 그다음에 늑대의 개체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어쩌고저쩌고 생물 요소 요 사이 간의 관계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은 빛에 의해 잎이 변하네. 미생물 요소에 의해서 생물 요소와 연관받더라. 기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 있고요. 그냥 바로 밑에 문제를 두 문제 풀게요. 1번. 요 페이지가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정리하는 쓸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온이 비생물 요인이 나뭇잎에 영향을 주더라. 얘는 기온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에 해당한다. 언제부터라? 턱깨면 정나. 뜨뜻한 거 입고 18도 파워는 많이 어린다. 18도 파워는 많이 어린다. 자, 나무의 광합성에 의해서 공기가 어쩌고저쩌고. 얘는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 수능과 에너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질소 순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물질 순환이라는 말 자체가 돌고 돈다는 거잖아. 물질은 이 이름은 맞아요. 물질은 한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거야. 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에너지는 흐른다 그랬지. 순환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통합 강의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에너지는 어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에너지는 그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이거 성질로 좀 나오더라고요. 물질이 좀 볼게요. 물질 보니까 비생물 환경에 있던 무기물이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될 거고, 그 유기물을 소비자가 먹고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자가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남은 또 무기물이 비생물 환경으로 내보내지지.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따라서 마지막에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고 생물과 비생물 상황 사이를 뭐한다? 순환한다. 돌고 돈다. 반면에요, 에너지는 생태계에 지금 태양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생산자도 생명체다 보니까 세포, 활포고 여러 생명 활동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더라. 생태계로 빠져나가더라. 소비자 같은 논리, 분해도 같은 이야기. 그래서 과정에서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지금 화살표 자세히 보시면요, 에너지 들어왔지, 나갔지, 나갔지. 빡 치는 게 없어요.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 자, 밑에 좀 한 줄만 넣을게요. 이렇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통합과학 1에서 태양에너지도 얘기했었지. 태양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얘기했는데 태양에너지가 우리 지구 시스템 에너지의 99.9%를 차지합니다. 야, 보게 되잖아. 아까 쉬는 시간에 공부는 열심히 하더니 왜 본 수업 시간에 고개를 그렇게 팍 꺾고 있니? 피곤해? 나도 피곤해. 자, 본격적으로 물질순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에서 물질순환 크게 두 개 나옵니다. 탄소순환이랑 질소순환. 오늘 물의 순환이 빠졌어요. 자, 볼게요. 물질순환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체의 구성원소 중 탄소와 질소는 비생물 환경에서 생물로 유입된 후에 먹이사슬 이동하다가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가고 결론 탄소, 질소 다 물질이잖아. 물질은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순환하더라.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탄소 순환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거는 그 탄소가요 어디에 존재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다든지 우리 생물체 몸에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 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죠? 말로 설명하면 공기 중에는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했다는 소리라 이걸 체크하자고. 그다음에 우리 생명체 안에서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여러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했지. 여기는 바다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또 보자. 화석연료 안에는 화석연 대표적으로 메테인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바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했다든지. 탄소의 존재 형태를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별로 정리해놨어요. 자, 우리 B권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자식 모르는 사람 없지?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이산화탄소 분자량. 44지. 놀라시네. 깜짝 놀라시네요. 화학 때 하는 거냐? 예. 갱을 좀 들어갈게요. 생명과학 시간 화학 공기. 자, 탄산수소는 물속에서는 주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탄산수소 이온 정확하게 쓰시면 글씨 안 보이지 지금. 이산탄소 CO2로 존재하고 탄산수소 이온 HCO3 마이너스입니다. 수영 이거 왜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보자. 탄산 이온은 몇 가 음이온이야? 어머나 세상에.
상용됐잖아. 수소 이온은 H 이건 말해라. 어딜까요? H. 두 개 만나면은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협박식으로 하는 것 같아. 직관의 경우에는 주로 암석 형태로 존재이겠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탄소의 형태를 얘기하는 암석 형태 석회암을 얘기합니다. 석회암. 그다음에 화석연료.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메테인, 프로테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등등등. C, H 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참 좋아하는 하나가 있잖아. 탄소와 옥테인. 이렇게 있어요. C. 읽으면 참 재밌는 발음인 거예요. 자, 생물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유기물을 체크해 봅시다. 유기물을 한번 얘기하면 유기물 쉽게 얘기하면은 유기물이란 탄소, 수소, 산소를 메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얘를 메인으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소화합물, 유기화합물, 유기물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림을 좀 끝까지 할 수 있나? 자,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있다 얘기했고,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에 의해 흡수된 후 뭐에 의해 광합성이 이용되어 포르단과 같은 유기물을 바뀌고, 이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 과정에서 또 분해되겠지. 다 생명체니까 세포 호흡할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그 유기물이 분해됩니다. 포르단이 분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공기 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수생 바다 같은 경우는 물속에 녹아있든지. 괜찮지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정리하고 올게요. 자주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광합성. 물론 광합성 화학 반응식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되지. 이거 누가 해준다고? 광합성하는 생산자가 해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요, 우리 세포, 호흡 이러죠. 호흡.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유기물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있지. 세포 분해니까. 얘는 그냥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할 것 없이 생물 요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 또 뭐 있냐면은 연소. 여기서 뭐 태울 거냐면 화석연료 태울 거예요. 화석연료. 우리 화석연료 메테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메테인 분자지. 이 말 분자가 아니야. 메테인 분자량 16.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산화탄소, 얘 같은 경우는 딱히 그거 없더라. 우리가 태우는 거니까. 끝이니까.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위치에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냐,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오른쪽으로 나오냐. 자, 그러면 만약에 이산화탄소는 주로 대기에 존재했잖아. 그럼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화석연료 연소가 많이 나면 대기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우리 통합과 2에서 배웠지요. 지구 열수지. 원시력가가 강화되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더라. 적정량의 원시력가는 필요하지. 원시력가의 장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한다는 거에 초점 맞추라고 했어요. 통합과 할 때.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탄소순환은 아마 통합과학에서 봤으니까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질소순환은 너네가 처음 보는 거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배경 백그라운드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적어되지 이거? 백그라운드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질소요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N2로 존재되어 있지. 분자량 얼마예요? 질소 원자량 14고요. 두 개 있지? 28입니다. 질소 원자량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난 지금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자량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과 원 내용 좀 하자. 이온결합으로 존재해, 공유결합으로 존재해. 세상에. 질소 원자, 질소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비금속끼리의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에서 분자도 존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알란다. 몇 줄 결합이야? 오, 3중 결합이지. 단일 결합이, 그러니까 질소 원자 두 개가요. 질소 원자 두 개가요. 단일 전자쌍이 3개 동라고 했어요. 단단히 묶여 있어요. 반응시키기 쉬울까 어려울까? 얘를 여기서 나 질소 원자를 똑 떼내고 싶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3개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 비료 합성해냈지. 하버가 화학 1단원에 있었지. 자,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으면은 이 질소 분자가요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질소 원자 이렇게 똑 떼가지고 반응시키고 싶거든요. 왜? 우리 동물 생각하면은 우리 단백질 질소 들어가 있고 핵산도 질소 들어가 있어요. 또 식물 같은 경우에서도 식물도 생명체니까 단백질 필요할 거고 식물도 핵산 들어가 있잖아. 질소를 좀 떼내서 좀 요래저래 좀 하고 싶은데 공기 중에 질소가 너무 안정해요. 뭐 싶냐? 나 얘를 좀 느슨하게 좀 안정 좀 잘 쓸 수 있게 만들자. 그 형태를 어떻게 하냐? 단일 결합 형태로 만들면 돼요. 그 형태가 주로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 그다음에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좀 쓰자. 이 형태를 바꾸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 질소비료도 얘기하면 질소비료의 하버가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해냈잖아. 얘는 지금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가 각각 단일 결합하고 있거든요. 떼내기 쉽지. 그래서 얘를 가공하면은 이렇게 만들기가 쉬울 거 아니야. 자, 돌아가서요. 읽어볼게요. 질소 기체는 대기 중에 풍부하지만 매우 안정하여 대부분의 생물은 이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왜? 질소 기체 자체가 3중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괜히 빨간색으로 적었네. 엄청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따라서 이 3중결합으로 존재해서 안정되어 있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바꿔야 식물이 유효용에 사용할 수 있겠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질소가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식물이 뚝딱뚝딱 해내겠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서 얘가 지금 물질이잖아. 또 어느 결론은 또 공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또 질소 분자도 존재하고 물질은 순환한다고 했잖아.
그 과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얘를요 이렇게 하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 대기 중 질소 기체를 얘가 너무 안정하니까 얘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거나 질산이온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 얘를 좀 갖고 있고 싶어. 이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소 고정.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일단 들어놓으시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됐나?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이렇게 할 건데 얘를 이 질소를 암모늄으로 바꾸는 세균이 따로 존재해요. 그럼 그 세균은 질소 고정을 해주는 세균이네. 그래서 얘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해줍니다. 해주고요. 질소 고정 세균 2개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뿌리혹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혹 세균. 뭐냐면요, 콩과 식물 있지, 콩. 걔를 뿌리에 기생? 거기에 붙어가지고요. 얘를 질소 고정을 통해서 식물한테 도움을 주고,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서로 이득이거든요. 이걸 상리공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와요. 뿌리혹 세균. 합니다. 아조토박터. 이런 세균이 있다. 뿌리혹 세균, 아조토박터가 질소 고정 세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 뭐 있냐면은, 자 이제 얘는요 질산 이온을 만들 건데, 질산 이온을 만든 경우가요, 사실 이 질소 고정 이후에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그냥 바뀔 때가 있어요. 번개칠, 공중방전. 번개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질소 기체 일부가요 질산이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공기 중에 대기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순간적으로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전환될 수도 있더라.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말씀을 하고 드릴게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질소 고정 세균, 뿌리혹 세균이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졌어. 얘를요, 이 암모늄 이온을요 질산 이온으로 만들 수 있더라. 이것도 생물이 관여합니다. 예시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 질산으로 만들고 있지. 이 작용 자체를 질산화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산화 작용. 그래서 그냥 이 질산화 작용을 하는 세균을 그냥 질산화 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그러면 지금 뭐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화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이 질산 이온 만들어졌으니까 식물이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식물이 얘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본인의 핵산 합성에 사용한다든지 쓸 수 있겠지. 이걸 우리가 내가 잘 들어봐. 질소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랬고 핵산을 합성한다고 그랬어. 합성 무슨 작용? 동화작용. 질소를 가지고 동화작용 했지.
세 번째가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이 질소 동화작용, 질산화세균, 질소 오존세균에 만들어진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을 본격적으로 생산자가 사용하더라.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자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을 합성하더라. 되십니까? 네 번째,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생산자가 갖고 있는 걸 얘가 먹고 또 굳이 농사요, 또 분해자가 돼요. 분해자에 의해서 또 암모늄 만들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질산이온 있잖아, 우리 물질 순환한다 그랬잖아. 이 질산이온이요, 네 번째 될 거예요. 이 질산이온이 나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갈 거야. 질산이온이 나 질산으로부터 벗어나서 질소 기체가 될 거야. 질산부터 벗어난다. 우리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 롤하는 사람 도저히 나가면 뭐라 그래? 게임하다 누가 도저히 나갔어. 아 정말? 탈주했는데 벗어나. 탈질산화작용입니다. 탈질산화작용. 얘도요, 이 탈질산화작용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얘도 그냥 탈질산화세균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선제에서만 얘기하는 게 들어가봐. 질산이온에 산소 있었네, 산소 없네, 산소를 잃었네. 이거 뭐였어? 산소를 잃으면은 산소를 잃는다? 산소를 잃는다? 환원. 그래서 선지 질산이온이 질소기체로 환원된다라는 표현도 써요. 문제 없지? 그래서 여기 있어요. 질소, 분해 다시 이용되거나 질소기체로 환원된다. 환원된다. 통합과 자연흡기를 잘했어요. 완전 떨어. 맨날 곧 집에 가잖아. 자, 여기 보면은 뿌리옥 세균 나와 있고, 뿌리옥 세균 찍어볼까? 뿌리옥 세균, 질소 고정 세균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 뿌리혹을 만들어서 식물과 공생 같이 살면서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을 바꿔줘서 뿌리옥 세균은 이 콩과 식물에게 질소화합물을 제공할 수 있고, 콩과 식물로부터 살 수 있고, 서로 이득이지. 콩과 식물과 뿌리옥 세균의 관계를 상리공생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와요. 참고로 먼저 적어보세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관계 상리공생. 요거 정리하실래요? 각자 정리하실래요? 정리 좀 하신 분들은요? 정리하신 아무도 필기 안 하고 사진 찍어 가네. 필기했어요. 다음 주에 혼자 할게요. 필기했는지 안 했는지. 하신 분들 76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다음 질소순환까지 얘기한다 했습니다. 응? 내가? 와. 벌써 찍혔어요. 알바노? 와. 야, 나 통학학 수업할 때 슈퍼노마 춤도 췄어요. 요즘에 다 알려주세요. 찾아봐라. 있다. 진짜요? 있다. 찾아봐라. 통학학 원에 있다. 너무 많죠. 슈퍼노마 언제 나올까? 슈퍼노마 우리나라로 뭔데? 소리가. 초신성하다. 통학과 왜 초신성 폭발 나오잖아. 이거 찾아봐라. 있다. 다 나왔나?
이제부터 시작해. 오마이 완전 찍어갔잖아. 나 찍었는데. 세상에 그래. 운동한 나는 놀아야지. 아 요즘 릴스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강사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과학도 이쁜 사람 있잖아.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미남들이 잘생긴 사람들 강의하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래볼게요. 혹시 누동거 본 사람? 저는 안 봤어. 딱 봐도 자기 학원 때문에 못 봤다고 하겠지. 저는 작년에도 집에서 참. 놓치고 올해도 놓치고. 난 전에 봤어요. 아, 좀 소가. 이제 아직도 못 찾는다고? 제 큰 그림 그리고 있다. 제 큰 그림 그리고 있다. 야야야야야야. 자, 여러분 저 영상 찍어놨거든요. 보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좀 이러고 있네. 그래 나한테. 아 저기 그냥 그것도 풀 거라고 뒤에 대표 들으면서. 진짜 확실히 생태계 할 때 너무 잠이 너무. 그래서 이제 필기 시작하니? 쌤이 나중에 필기 시간 중요하네요. 한마디로 하죠. 화학까지 연타를 넣는 건 힘든 것 같아. 왠지 나도 힘들어. 화학을 편을 막. 그걸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게. 일부러 아니 평일로 배정하면 항상 수학이랑 영어에 뺏기더라고. 결정적으로요. 제가 올해 평일 수를 못해요. 너 연습해야지. 가져와요.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 사람 기분 좀 채워보세요. 여기까지 주면 돼. 채우고 2, 3번 풀 거거든. 이름 가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찍히네. 여기 있으면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죠? 넘어오시고요. 자, 생태계에서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고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돈다, 순환한다. 두 번째, 탄소 순환. 대기 중에 있는 탄소. 누구? 이산화탄소. 대기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과합성이 이용되어 유기물로 전환되고 유기물은 생소, 분해,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음에 질소순환. 질소기체는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 형태로 바뀌어야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식물이 합성한 질소화합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 뭐를 따라서 전달된다? 먹이 사슬을 따라 소비자한테 전달되고요. 를 따라 소비자에 전달되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질소화합물은 누구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이용되거나 질소기체로 환원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됐나요? 요것도 여기까지 했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주로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구의 비대너지? 저 하늘 위에 태양의 비대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겠다. 밑에 거는 아직 안 했고요. 이거 그림 보시면 지금 프린트로 나간 사람들은 이게 흑백이라고 불렀는데, 자 근데 상관없어요. 봐, 태양으로 들어온 얘가 나가고 그리고 빠져나가거든요. 결론 A는 빨간색 A는 에너지가 될 거고 B는 물질이 되겠다. 됐나?
다음에 두 번째. 탄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OX. 탄소는 주로 대기 중에 탄산수소 이온, 아니 대기는 이산화탄소의 형태, 탄산수소 이온은 주로 수권, 물속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되더라. 맞는 설명. 3번. 유기물 중 일부는 소비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로 돌아간다. 맞고요. 4번.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소비자? 야 우리 분해 아니야? 아니 우리 사체나 배설물 분해예요. 좀 시켜질 것 같은데. 분해죠. 다음에 각 설명 대장 하나 더 서 대기 중에 질소가 이걸 못 찾아 나겠다. 질산화세균에 의한 질산화작용.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방전.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질산 이온을 바뀌더라.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탈질산화. 질산이온부터 벗어날래요. 나가네요. 뿌리옥세균, 남세균. 남세균도 해당하잖아요. 주로 아스토박터가 잘 나오더라고. 질소 고정작용.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을 만들더라. 다가 되겠습니다.